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엽니다. 중국의 한일령 기대에 대한 또 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중국의 또 염준 있죠. 위원들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타나며 간밤 미 시장은 또 상승의 흐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은 좀 강력하게 올랐으면 좋았는데 제한적인 상승력을 보여줬던 아쉬웠던 좀 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오늘 전략 탄탄히 잡으셔서요. 나의 계좌만큼은 내일 폭발적인 또 상승세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도와드릴게요. 너튜브 이데일리 통해서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시원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종목 상담 119 하면 또 전문가님들의 실전 투자 공략주 또 제공해드리는 코너가 또 핫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투자자 강민 전문가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뉴플렉스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릴 수 있겠네요. 11월 8일 방송에서 제시됐던 종목인데 2차 목표가는 7,000원 달성이 됐고요. 고가 기준 수익률 보실까요? 23%의 지금 빛나는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 잠시 뒤 저희 리뷰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다양한 이벤트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와, 뉴플렉스 진짜 이렇게 빛나는 수익률 보여주는데 제 종목은 왜 안 갈까요? 고민 많으시죠? 나의 상승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한 내용들 문자로 남겨주세요. 너튜브 TV,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요. 채팅창에 다양한 또 주식 이야기, 종목에 대한 고민들 올려주시면 실시간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하면은 노란톡방에서 또 어떤 또 내용들을 또 기사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크게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노란톡방 직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또 선물 보따리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2023년 유망 섹터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진짜 벌써 12월이 이제 한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훌쩍 다가왔는데 내년에 어떤 섹터 봐야 돼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요. 강민 전문가님의 수익률 비법이 다 공개된다고 하니까 샵 3772번으로 든든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로 또 2023년 유망 섹터 제공해드릴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선물 보따리를 안고 오늘의 전문가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이분이 투자의 정석을 보여주겠다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의 전문가 소개시켜드릴게요. 바로 강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의 시장을 보면은 진짜 좀 아쉬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그래도 좀 아유 다행이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네.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 네. 좀 어떠셨는지 또 이런 생각도 궁금하네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네. 방송에서 안 계셨을 때 네. 제가 맞네요. 수요일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그 이제 남편 또는 네. 와이프가 갑자기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냐? 네. 화가 났을 때 이제 지금 지수를 지금 비유를 하는 건데요. 네. 화가 났을 때는 지금 식을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좋다. 요 말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지난주부터 느낌이 사실 음봉으로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꺾이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근데 환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반등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포착하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현금화를 일정 부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수목금 그리고 네. 월화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 네. 지수가 계속 밀렸다. 어. 네, 그래서 현금화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드렸는데 그 부분의 전략이 좀 먹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시장 한 줄평 네. 듣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상승은 사실상 네. 여러분들이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그러니까요. 다행히 뭐 이제 상승은 했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음봉으로 마감했다. 네,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네. 주의하자.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상승은 했지만 약간의 모멘텀이 없는 이제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강하게 양봉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그냥 기술적 반등 수준이다. 중요한 건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에 대한 이제 미국이나 FOMC에 대한 회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차트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요. 네. 최근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꺾였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검정색 이 선이 환율입니다. 환율 차트를 지금 제가 코스피에다가 얹어서 이렇게 만드는 차트인데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 지금 언제까지 11월 11일까지 계속해서 꺾였다가 11월 14일 지난주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서서히 이제 이게 저점에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반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음봉으로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네. 다행인 점은 지금 그나마 이제 다행인 점은 제가 생각했던 가격이 이제 2,400포인트인데 2,400포인트를 코스피가 깨지게 되면은 이게 또 다시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좀 갈 수 있는데 다행히 여기는 좀 지켜냈기 때문에 네.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좀 코스피랑 좀 다르게 강한 양봉을 들어오면서 형성하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봉상으로 이제 추세선을 걷게 되면은 일단 저항 부근에 있습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저항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저항 부근에서 또 만약에 또 미끄러진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다. 그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콘텐츠주들 좀 선방하면서 코스닥이 또 6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입니다. 저항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시장도 하나씩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해서 또 이제 시장은 알겠는데 아니 제 종목은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가 또 쏙쏙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를 통해서 우리 또 평원님, 양갈비님 오셨는데 종목 상담도 지금 저희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우리 강민 전문가님이 지치지 말라고 또 선물을 준비해 오셨네요. 2023년 유망 섹터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 유망할 만한 섹터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또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든든 딱 2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입장하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짐한 선물 여러 가지 많았는데요. 실전 투자 공략주부터 먼저 좀 리뷰해보면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먼저 종목 통해서 화면 만나보시죠.
자, 강민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8일 방송에서 뉴플렉스입니다 라고 했던 이 종목이 2차 목표가 7,000원 달성이 됐고요. 와, 고가 기준 수익률이 23% 기록 중에 있는데요. 자, 뉴플렉스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부터 종목 리뷰 이어지겠습니다. 네, XR도 대장주다, 하드웨어의 대장주다 이런 얘기가 있는 뉴플렉스 빛나는 수익률이 2차까지도 달성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네. 와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네, 왜냐하면은 네. 여러분들 그 주식은 이제 이슈와 희망을 먹고 산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 일정에 대해서 일단 선 반영되었냐, 아니면은 지금도 반영 중이냐, 이런 기준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뭐 사우디나 이 빈살만 이제 왕세자가 방문했을 때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이제 방문하기 전부터 이제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은 또 새로운 또 이 일정을 좀 체크해 보면서 뉴플렉스 봐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일정이 뭐가 있냐면은 내년 초 1월 달입니다. 1월 달? CES 2023. 네, 세계 가전 박람회죠. 아,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네, 이게 핫한데 왜 더 핫하냐면 내년 2023년 1월 5일부터 1월 8일까지 열리는데 이게 왜 핫하냐면은 코로나19 이후에서 지금까지 참관객이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네, 어느 정도 하냐면은 네. 올해 2022년 1월 달에 네. 이제 4만 명이었는데 내년 이제 그 1월 달에는 12만 명, 무려 3배 정도의 이제 참관객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규모도 좀 크게 그거는- 마련되어 그렇죠.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고객사나 네. 뭐 이제 이런 IT 기기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이 가장 큰 하도는 이제 XR 기기라고 봅니다. 네. 이건 또 이제 전문가들도 이제 뭐 말이 지금 다 맞춰서 XR 기기 쪽으로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일단 굵직한 대형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페이스북이죠. 그쵸. 메타까지, 네. 메타 플랫폼즈까지 이런 글로벌 굵직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 이제 그 다 가상의 참여. 가상 세계에 대한 네. 구현을 위한 XR 기기, XR 헤드셋에 대한 부분을 계속 출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XR 기기의 이제 가장 지금 뭐 수혜주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LG 이노텍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대형주는. 네. 근데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IT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들랑 기존에 이제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XR에 대한 이 테마나 이 반사이익이나 그 모멘텀은 부각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뉴플렉스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네. 이 XR에 그 반드시 필요한 FPCB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죠. 네, 그런 회사를 좀 봐야 되고 지금 국내에선 뉴플렉스하고 뉴플렉스하고 이제 한 개 더 있는데 그 종목 말고는 지금 이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제 XR 기기에 대한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여기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뉴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차트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추세선을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시점이 5,800원. 추세선을 이제 돌파를 했던 날입니다. 이 날인데 12월 9일부터 해서 12월 10일까지부터 이제 상승을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시장이 꺾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꺾였지만 뉴플렉스는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상승을 다지고 있는 상승하면서 이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 단기적인 바닥. 네, 그러면서 가장 이제 단기적인 7,470원. 가격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걸 제시를 해드리면은 2차적인 목표가는 7,000원을 이미 이제 실현을 한 상황이고 8,000원까지. 네, 일단은 3차 목표가 이제 8,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무난할 것 같다. 8,000원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건데 뉴플렉스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처럼 제 종목도 좀 비상했으면 좋겠고 그런 종목 좀 어디 없나요? 라는 생각 드시는 분들 주식에 대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QR코드 지금 스캔하시고요.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든든만 보내주세요. 내년에도 유망한 섹터들도 제공해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든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여러분들의 또 종목 고민들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내일은 조금 더 기분 좋게 또 매매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혹은 든든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너티브 이데일리 TV 통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6897번님이 SP 시스템즈라고 하면서 1,400원 지금 매수가고요. 비중이 와 커요. 60%입니다. 저 매도 시점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손실폭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게 좀 9월 달부터 좀 들고 계셨을까요?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로봇주에 대해서 이제 좀 추세 방향 돌리고 좀 올라가려는 찰나인데 좀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 걸릴까요, 전문가님? 비중이 좀 커서요. 어떻게 보시죠? 네,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S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로봇으로 좀 보실 수 있는데 로봇주 중에서도 이게 시총이 이제 800억밖에 안 되는 좀 소형주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적인 왜냐하면 지금 로봇주에 대한 순환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 종목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상당히 동반된 뭐 13%까지 상승을 했지만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느냐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간단하게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가격으로 봤을 때 이 8,500원대에서 9,700원. 이 가격에서 지금 이 앞전에 15일에서도 밀렸고 오늘도 밀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이냐. 일단 지금 저 만약에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로봇에 대한 섹터에 대해서는 좀 비전이 있지만 이 종목은 언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랐을 때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봐야 되고 지금은 매도를 해야 되느냐 관점을 봤을 때는 8,500원 전이 이제 8,570원이 이제 저가였는데 8,570원을 깨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보유하는 쪽으로 좀 가져가는 게 왜냐하면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없을 수 있지만 로봇 섹터에 대한 이제 또 순환매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9,700원 가격을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 최근에 또 고점이었던 11,500원. 11,500원까지는 일단 열어두시고 접근하시면 되고 비중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세요.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 로봇 섹터를 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소형주고 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 개입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승보다는 급등락이 심한 이런 이제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8,500원대를 안 깨면 일단은 보유. 하지만 상승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비중을 올라갈 때 상승을 할 때 축소를 하면서 종목을 차라리 로봇주 중에서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하심이 조금 현명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8,570원 깨지지 않는다면 보유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좀 그래도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고 또 궁금해요. 잘 모르겠어 하시면 AS 저희 도와드릴게요.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4307번님 문자 사연 볼까요? 저 올리패스 들고 있어요. 11,500원 매수가에 10% 비중입니다. 보유 중인데요. 손절을 못해서 계속 보유 중입니다. 아직 이슈가 살아있는 걸까요? 손실이 큰데 전략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손절을 못해서 들고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뭐 내년 초에 비마약성 진통제 중간값 발표된다 해서 이게 굉장히 훌쩍 뛰기도 했거든요, 전문가님. 네. 근데 이게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네, 그렇습니다.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네. 이제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좀 기다리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냥 손절 안 하고 계속 보유하면 그래도 네. 좀 이슈 받고 좀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바이오 제약 섹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 제약 쪽이기 때문에
섹터 흐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좀 보실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바이오 제약에 대한 학회들이 상당히 많다. 네, 굵직한 것들. 일단 당장 1월 달에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달에 미국 아마케도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상당히 이제 뭐 임상 종상이라든지 바이오 컨퍼런스도 있고, 네, 세계 내분비 학회 뭐 이런 행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지금 좀 잘 안 움직여요. 네, 2년 동안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올리패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특허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메리트 있고 좋은 회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이 수급이 이제 돌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를 두시고 지금 올리패스를 차트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미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드렸지만 거래량이 계속해서 미미하다는 건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관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없다. 이 부분이 좀 안타깝게 좀 느껴지고 지금 매수가가 이제 11,000원대, 11,500원이라고 하셨는데 11,500원까지 상승을 좀 기다리는 것보다 비중이 지금 낮습니다. 낮고 이 종목에 대해서 뭐 2배까지 가야지 일단은 매수 가격이 도달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소외를 된 것보다 어느 정도 차라리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살리셔서 그 종목을 수익 실현한다면은 그 수익금만큼 올리패스를 점진적으로 상승할 때 축소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제가 차트 흐름을 좀 짚어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 고점에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로 좀 가고 있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바이오 제약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뭐 바닥에서 지수 상승한 만큼만 상승하고 있는데 이 올리패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수가 상승한 정도만 상승했지 추가적인 이런 모멘텀을 받으면서 가진 않았다. 단 가격이 만약에 여기 241선인 6,800원대, 6,800원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여기 예전에 있죠. 예전에 7월 27일 날 거래량이 동반되었던 이 가격을 훌쩍 넘게 된다면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 11,000원까지는 약간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어느 정도 지수가 상승을 했을 때 바이오 제약도 지금 제가 이제 방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내년 일정에서 바이오 쪽에서 메리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약간 좀 이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좀 거래량이 미미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좀 살려서 음화해보는 것은 좀 어떨까라고 또 대안책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투자 판단 또 시청자분들의 몫이니까요.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분께도 응원의 힘을 드리기 위해서 선물 드립니다. 6897번님께는 햄버거 세트 교환권 선물 드릴 거고요. 4307번님께 커피 교환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오늘 문자 당첨자입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한 달 내로 저희가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강민 전문가님의 선물 오늘 딱 보셨을 때 와, 이거 뭐야, 너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2023년 정말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유망 섹터를 좀 제공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전문가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떤 또 유망 섹터인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오늘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일 많이 핫했던 섹터가 어디죠? 오늘 섹터는 아마 콘텐츠주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네,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쵸. 2023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피부로 와닿을 수 있지만 2023년에는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부분도 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방을 할 수 있는 섹터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컨텐츠주도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아무리 이제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힘들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드라마 본다든지 연예인을 좋아한다든지 네. 뭐 쉽게 말해서 요즘 그 용어로 MZ 용어로 이제 덕질한다고 하죠. 네. 네, 그런 내용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수리남이라든지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인 오리지널 컨텐츠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것들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섹터, 방금 바이오 섹터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 내년에 일정이 있고 왜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와 논리적인 근거 자료를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득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살 수 있느냐?
네, 그건 또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잡아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방에 참석하셔서 내년에 대한 섹터 전망. 왜냐하면 시장도 중요한데 그쵸.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강하게 내가 선방할 수 있는 부분. 그쵸.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또 천군만마를 얻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자신감과 함께 또 전문가님이 단단하게 일정 정리 그리고 유망 섹터 다 또 정리해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샵 3772번으로 든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샵 3772번으로 든든만 보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봐드리도록 할게요. 와, 박한희님 계시고 성원님, 갈비님, 평화님 등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꿈돌이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우리 평화님의 사연입니다. 오토엔이요라고 하시면서 14,000원 매수가 10% 비중입니다. 웃음 좋습니다. 현대차가 뭐 내년 1월 중고차 시범 판매한다 이럴 때 10월 달에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는데 주춤주춤 하더니 다시 또 13,250원까지 오늘 중가를 만들어냈어요. 전문가님 이제 다시 한번 오토엔이 부릉부릉 시동 켜고 있는 차트의 모습인 것 같은데 한파에도 이런 IPO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괜찮게 올라갈 수 있는 건지 한번 또 옥석 가리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일단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이 수급 개선에 대한 부분이 일단 시급해 보입니다. 네. 네, 일단 이 오토엔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사내 벤처 기업으로 이제 좀 그 상장한 기업인데 일단 현대차에 대한 흐름을 좀 먼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지금 최근에 IRA 법안을 하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 진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투자자들도 약간 좀 흐지부지되면서 주가가 좀 최근에 많이 밀렸어요. 네, 많이 밀렸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현대차부터 좀 상승하게 되면은 현대오토에버나 현대 이제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힘을 많이 못 받았다.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오토엔을 봤을 때는 오토엔 차트가 지금은 일단 나쁘진 않아요.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추세가 꺾이는 흐름도 아니고 이제 지금 추세선 위에 상단에 있다. 네,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문제되는 것은 시장은 지금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부분, 네, 거래가 조금 있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목을 끌 수 있는 종목들에 돈이 몰리는데 지금 이 오토엔 같은 경우에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거래량이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메리트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보유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좀 동반이 되지 않는다. 네, 최근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던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에 이 20% 가까이 상승했던 부분. 지금은 여기 고점까지, 네, 14,700원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14,700원까지 열어두시되 이 종목이 거래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잘 안 터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수익 중이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비중 관리,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어느 정도 차라리 5%나 이 종목을 차라리 또 조금 더 거래량이 있는 종목, 자동차 섹터 중에서 거래량이 있는 종목으로 약간은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조금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관점에서는 보유. 네. 하지만 14,700원을 갈 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교체. 이게 이제 결론적인 제 답변입니다. 일단은 보유인데 14,700원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거래량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평원님 수익을 좀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또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요즘 같은 주식시장에서 더 여러 가지 정보와 또 기술적인 또 측면들의 투자 방법, 공부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 밤 11시에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여러분들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명석 소장의 스나이퍼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인데요. 힘든 주식시장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릴 소중하고 알찬 시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또 여러분들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저 문자 당첨됐습니다. 꼭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강민 전문가님 시장 종목 또 관련해서 주식에 대한 기사들 원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클릭하시고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뜰 거예요.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빠르게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샵 3772번으로 든든만 보내주셔서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내년에 또 유망한 섹터 뭐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든든 보내주세요. 자, 그럼 문자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문자 많이 왔네요. 이분 사연 보겠습니다. 8074번님이네요. 저 코스모 신소재 들고 있습니다. 64,000원이 매수가에 비중은 30%. 고민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2차 전지주들이 이제 뭐 숨고르게 들어간 건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드실 거예요. 오늘 수급 보면 기관 외국인도 다 매도를 합니다. 전문가님 이제 64,000원이면 손실폭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5일선 이탈이에요. 네. 이거 2차 전지 섹터로 좀 크게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오늘 시장이 상승했을 때 좀 반짝거리면서 상승했던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 말은 중요한 부분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시장이 상승했을 때는 주도 섹터가 어느 정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만약에 꺾인다면은 지금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제가 2주 전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을 단기적인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도 계속해서 음봉으로 꺾이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또 다시 이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지만 네. 지금 당장의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이제 파격적인 급등을 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차라리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갔다가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이제 평단가를 제가 이제 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약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되시고 비중이 30%신데 일단 이 종목을 손절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타이밍이 좀 많이 좀 늦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기다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당연히 좋아 보이고 제가 일단은 차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때 이 하방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습니다. 하방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선, 이 검정색 추세선을 보게 되면 52,000원대, 52,000원대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이제 하방으로 좀 내려앉을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또 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반등을 좀 기다리자. 왜냐하면 시장은 계속해서 또 빠지지만 않고 어느 순간 되면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 분명히 이 양극재 중에서 멜티는 회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종목이 나빴다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2차 전지 섹터나 반도체 이런 수급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들도 지금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 맞춰서 나도 추가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어디서 하락이 멈추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52,000원대. 만약에 하락이 바로 내일 아니라 이제 반등이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52,000원까지 열어두시고 반등을 했을 때 내가 언제 추매를 하느냐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면은 이 6만 원대가 어느 정도 올라온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수익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확보를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락하면 좀 52,000원까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매라면 6만 원대까지 올라올 때 체크하자.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문자 사연도 볼게요. 와, 이 종목 오랜만에 보네요. 4292님의 동방 종목 보겠습니다. 저 5,800원에 지금 매수가고요. 비중이 46%입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유라고 하면서 유유 이렇게 눈물을 보여주고 계신데 5,800원이니까 지금 현재가가 3,085원 선. 그러니까 꽤 지금 많이 손실을 보고 계셔서 슬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물류 대란 우려가 좀 나오면서 동방 테마 섹터들 좀 들썩들썩했고요. 특히나 어제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습니다. 이게 좀 웃음이 나오는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좀 계속 간다고 하면은 뭐 손절
매수율보다는 계속 보유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지금 비중이 많은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하죠. 네. 지금. 네, 일단 이게 종목 상담을 하는 이유를 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왜 꼭 좀 부탁 드리냐면은 최근에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걸 탈출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 물류 쪽입니다. 아무래도 물류 쪽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물류 쪽이 이게 계속해서 많아지느냐. 왜냐하면 이 소비에 대한 부분, 금리가 인상하게 되면 소비에 대한 부분이 좀 위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온라인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는 이 물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기대보다는 좀 저조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일단 기본적인 좀 마인드를 좀 깔고 가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인 이 물류 대란이라는 이 모멘텀 가지고 상승한 부분은 일단 메리트 있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추세가 깨지거나 그런 흐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는 관점은 유지를 하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속해서 추세 상승으로 이뤄지느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선을 제가 검정색 선으로 이렇게 그어드리면은 추세선은 이제 드디어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관점보다는 지금은 상승을 좀 기대를 하는 관점을 보시는 게 좋지만 이게 어디까지 상승하냐, 매수가까지 간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좀 무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비중이 큰 관점으로 봤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가격대를 조금 어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가 일단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최근 중에서 이날입니다. 올해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터졌던 구간 중에 6월 8일이죠. 3,800원대. 3,800원까지는 열어두시되 그 이상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또 다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3,800원대 비중이 46%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비중을 2023년의 유망 섹터로 일부분을 좀 바꿔가시는 게 어떨까. 이 종목을 다 팔기 부담스럽다고 하시면은 지금 내가 가진 나머지 종목 중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그 종목이 수익이 나게 되면은 해칭 차원에서 내가 만약에 다른 종목이 20만 원 수익이 났다. 10%에서 20만 원 수익이 났다. 그러면 동방을 올라갔을 때 그만큼 축소를 하겠다. 이런 관점을 보시게 되면은 동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좀 다운시키면서 좀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고 투자 심리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좀 섹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물류 테마 쪽으로 좀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동방도 계속해서 좀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좀 선물 드리고서 저희 또 한번 다음 사연을 만나봐야죠. 8074번님께 햄버거 세트 맛있게 드시라고 드릴 거고요. 4292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두 분 샵 3772번으로 저 오늘 문자 당첨됐습니다. 기분 좋게 보내주세요. 저희 한 달 내로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릴게요.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강민 전문가님의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선물들 가운데 샵 3772번으로 또 강민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또 유익한 정보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주로 전문가님 어떤 좀 정보들을 올려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요. 네, 명확하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종목이 가려면은 시장이 좋아야 되겠죠. 그쵸. 왜냐하면 종목이 안 좋아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거의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대부분 70% 오르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는 70% 이상 종목들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잘 짚어주는 거.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지금은 현금화를 좀 했다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다시 시장이 좀 괜찮아질 때 다시 사는 게 좋겠다. 이런 전략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제가 시장에 대한 전략을 누구보다 잘 짜드릴 수 있다. 특히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 제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좀 개코처럼 또 냄새를 잘 맡아요. 하락을 할 것 같다. 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이 뭐냐면 내 종목이 올라가면 섹터를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23년에 대한 섹터 분석. 오늘만 보시더라도 미디어 컨텐츠들. 그 부분을 제가 불과 어제 방에서도 미디어 컨텐츠들 봐야 된다. OTT 관련된 것들 보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오늘 대체적인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섹터를 잘 짚어드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섹터가 잘 정해졌으면은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메리트 있는 종목이나 내가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뭔지 그런 부분들 시장, 섹터, 종목 이 세 가지 3단계로 나눠서 제가 누구보다 잘 분석을 해드리고 좋은 종목을 쏙 골라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와, 시장 종목도 섹터까지, 그러니까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일석삼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해 주시거나 샵 3772번 강민 두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속에서 든든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내년에 유망한 섹터 궁금하신 분들 든든만 보내주시면 내년에 어떤 또 섹터가 유망한지 또 여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많을 거예요. 유튜브 사연도 보도록 할게요. 3인분 더 주세요님, 닉네임이 또 신선합니다. 두선이에요. 94,300원 지금 매수가의 15% 비중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알겠습니다. 수소판을 키우는데 아마 좀 두산이 요즘에는 또 많이 돈을 쓰고 있죠. 수소 충전 상용화에 나서면서 두산 입장에서는 이제 본주와 또 관련한 또 다른 수소 퓨얼셀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본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이분들에게 또 해주시고 싶은 한마디와 함께 두산 또 이야기 자세하게 해주시죠.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공교롭게도 증시 파워 10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시에 하는. 네.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오늘 탑픽으로 가져왔던 종목이 두산입니다. 오. 왜 그러냐면은 네. 두산이라는 종목 자체가 아마 이번 정권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종목이면 틀림없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요 두산 같은 경우에 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비지 요쪽을 이제 성장을 좀 키워 나가고 있지만 이 계열사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네, 왜냐하면은 뭐 풍력이랑 원자력, 그다음에 ESS까지,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해서 이런 이제 돈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중동에 대한 부분, 가장 핫한 이 네옴시티에 대한 부분, 상장 계열사 중에 이제 두산바켓이라고 있습니다.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네옴시티나 미국의 인프라,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났을 때 만약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만약에 지출하는 부분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 수 있고, 네. 그러면 기업에 대한 부분 실적이 좀 약화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바켓이라는 또 인프라 건설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또 두산을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로봇입니다. 비상장했던 계열사 중에 로봇도 있고요. 로보틱스. 우리나라에서 두 가지 로봇에 대한 실제로 상장 안 했지만 큰 두 기업을 봤을 때는 현대 로보틱스하고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두산 로보틱스고, 그다음에 드론에 대한 드론 DMI 요게 이제 매년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에 지금 전쟁에도 자주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방산에 대한 부분 모멘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두산에 대해서 일단 내용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또 짜드려야 되겠죠. 일단 가격 전략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차트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선을 최근에 어제 돌파했어요. 어제 돌파를 하고 어제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조정이, 오늘 시장이 좋았는데 왜 두산은 못 올랐지 하실 수 있는데, 이 장대 항목 다음에는 보통적으로 이런 조정봉의 캔들이 뜹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의 같은 경우에 매수가가 이제 94,300원이라고 하셨는데 94,300원. 그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웬만하면은 일단 보유를 하시는 거. 오히려 차라리 이 거래량이 붙으면서 또 한 번 상승한다면은 추가 매수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목표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단기가 아니라 약간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열어두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거래량 터졌던 부분 12만 원, 13만 원대까지도 공격적으로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장대 항목 뒤에 조정봉 뜨는데 일단 두산을 너무너무 좋게 보고 계시니까요. 잘 사신 것 같습니다. 3인분만 더 주세요, 언니. 수익 극대화 전략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종목 상담 좀 마무리해봤고요.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오늘 밤 11시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명석 소장의 스나이퍼 매매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알찬 시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11시 놓치지 마세요.
네, 종목 상담 119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들 확인해 볼게요. 실전 투자 공략주 앞서 봤을 때 너무너무 반짝반짝했었는데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 판단 여러분들 몫이기 때문에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제가 뉴플렉스 보니까 네. 야, 이거 대단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셨는데 네. 지금 뭐 매수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실전 투자 공략주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고봐온 이제 직장인들이 하실 수 있는 좀 그 안정적인 종목. 네, 바로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PNT라는 종목입니다. 이 PNT라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셀 3사,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 세 가지 3사 모두 이제 발주를 받고 있고요. 2023년에 이 세 가지 섹터 발주 규모가 기가 1기가와트당 이제 500억 수준이면은 총 13.5조 정도 추정이 됩니다. 요 가운데서 이 4대 공정, 장비의 4대 공정 중에 전극 공정을 하는 이 PNT 기술 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다른 장비주들은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지만 이 종목은 지금 올해도 좋지만 내년까지도 좋을 수 있다. 네, 쿼터, 아변, 슬리핑 이 수주에 대해서 다 받으면은 내년에 일단은 9천억 수주가 예상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장벽이 높고 기술력이 충분히 있는 PNT를 꼽아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오늘 48,3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38,200원 매수가를 이제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목표가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일단은 52,000원. 네, 간단하게 뭐 10% 근처 수익으로 생각을 하시고 단기적인 목표가 52,000원을 초과를 한다. 네, 그러면은 제가 또 그 다음 제시할 수 있는 2차 목표가를 다음 방송이나 네, 그런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코멘트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일단 이 종목이 크게 이제 시장이 크게 급격하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44,000원대, 44,000원을 이제 손절가를 잡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PNT에 대해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또 실전 투자 공략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요건 좀 가격대가 이제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개인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기관 외국인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제 수익을 좀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사마 넥스워크스라는 종목인데요. 사마 네트워크스. 이 종목이 오늘 이제 미디어 엔터 쪽이 이제 컨텐츠 쪽이 그쵸. 상당히 이제 강하게 나왔는데 종목이 이게 어제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추세를 깨트리지 않고 추세를 돌파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이 드라마 IP에 대한 보유에 대한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사마 네트워크스에 대한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2,885원에 끝났는데 2,900원 아래 이번 2,900원 아래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은 10% 넘는 최근에 간단하게 상승을 가장 이제 많이 했던 고점이죠. 3,300원대. 네, 3,300원대를 목표가를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2,500원. 2,5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또 실전 투자 공략주 제공해 주셨는데 PNT에 대해서도 아까 가격 전략 얘기해 주셨어요. 48,200원 이하고 목표가라인 52,000원, 손절가 44,000원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사마 네트워크스였습니다. 2,900원 이하로 매수가 잡아보고 그리고 목표가로는 우리 3,300원 보자. 손절가는 2,500원이었으니까 두 가지 종목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탄탄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일장 좀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어떻게 뭐 전략 없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내일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제 FOMC 회의록에 대한 부분 좀 나오고 연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뀔 수가 있는가 네.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좀 시장의 기대는 크게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오히려 또 호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오늘 중요한 부분 나스닥이 얼마만큼 반등이 이루어지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달러화 지수가 최근에 좀 꺾였다가 다시 또 그 환율이나 이 달러화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도 내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들 여러분들 연준 스탠스 변화들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든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립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상담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목요일 또 정원장 전문가님과 함께 튼튼한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